미국 SEC가 인정한 16가지 상품이란 주제로 오늘 리치아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주제에 대하여서 경제 상식을 알아보고 할 건데, 먼저는 미국 SEC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서 이 증시를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로서 파생상품 시장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것 중에서 13F 보고서와 10Q 보고서가 있습니다. 13F 보고서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나 은행이 SEC의 소유 주식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Q 보고서는 미국 상장 기업이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 차트와 이 버블 차트를 보면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 상황부터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옆에 전형적인 거품의 구조, 버블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잠행기, 이 가격이 매우 낮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품이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올라가던 가격이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하락이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약간의 개미 털기가 진행되고 나면은 또 기관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보통 개인들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언론에 여러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론에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게 되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이미 끝냈고 개인들에게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는 가격을 보고 계속 위 호가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버블이 쌓이게 되고, 그 버블이 어느 정도 쌓인 순간에 이 버블이 터지고 하락이 있게 되고, 그 하락에서 이거는 일시적 조정이라는 느낌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서 또 쭉 하락이 이어지게 되는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프상에서 이 처음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고요. 만약에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2020년 최저점이 4천 정도였는데 8만, 9만까지 갔다가 한 5만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것처럼 그 하락폭이 이전 바닥보다 낮지는 않고, 근데 이 상품이 정말 가치가 없는 거라면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명한 투자자들은 2025년 한 1월 이때부터 사고, 기관 투자자들은 또 한 이런 기간들 한 여기가 한 8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월 막 이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샀겠죠. 사서 이제 이런 상승이 좀 더 있고 한 10만 정도까지 갔을 때 1차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친구 한 명도 이 삼성전자를 팔았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언론에서 계속 주목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게 15만 간다, 20만 간다, 지금은 30만 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일 때까지 삼성전자를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는 크게 못 들었는데 한 15만 원 정도 가고 하이닉스가 막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비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미들의 탐욕이 이 올라갈 거라는 한상을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이 새로운 논리의 탄생 지점, 이 21만 전자를 갔을 때 그런 지점을 거치고 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 버블 구조대로 갈 건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고점은 있을 거고 이런 하락과 그리고 이런 상승 또한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꾸준한 하락이 또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와 지금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이 삼성전자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다음 하이닉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코인 시장에 좋은 효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과 그리고 다른 자산 시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 건데요. 국내 주식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 코스피 지수 그래프도 한번 봤을 때 버블 차트와 매우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 어느 정도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이면서 이 주가들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도 차트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올랐다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금 가격, 금 자산도 금테크, 금재테크 막 하면서 유행을 했는데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은은 정점을 찍었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나스닥은 역시 미국 주식 꾸준하게 오르다가 지금은 급락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10월 달부터 볼 수 있었고, 중국 항생 지수도 꾸준히 올라오던 그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 하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비트코인 차트는 어떨까? 이 코스피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펜으로서 한번 그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4월부터였거든요. 이때가 4월 정도입니다. 이 4월 달 때까지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조정이 있고 하다가 4, 5, 6월 하면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포탄을 터뜨리고 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이 정도 시기였고, 그러고 이제 여기 한 10월 정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 하락으로 또 좀 큰 하락도 비트코인 있고, 여기서는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4월달 하락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하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월달 추석 이후로 이제 이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고 이제 코스피는 또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들을 보였고, 나스닥은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시기를 대충 꺼봤을 때 아시겠지만 10월부터 비트코인은 한 6개월 가까운 조정이 있었고, 이 가격이 12,000 쓰기가 어렵네요. 12,000달러 이거죠. 12,000달러에서 여기 6,000달러까지 6,000달러까지의 50%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뭐 코스피는 뭐 빠진 거 봐도 뭐 한 10% 15% 정도 빠졌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나스닥 거의 뭐 24,000에서 뭐 지금도 한 21,000이면은 한 15%? 그 정도 빠졌죠. 근데 비트코인은 50% 조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큰 조정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고, 먼저 이 하락을 시작한 이 비트코인이 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 상승 또한 빨리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저는 상승에 가까웠다는 것들을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3월 17일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SEC, 아까 설명드렸죠. 이 증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16가지의 상품 코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상품이 아닌 증권이라는 이야기들을 SEC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성에 대한 이 법적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 논쟁들이 종료가 되고 이 SEC에서 16가지의 상품 코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6가지 상품 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은 비트코인 캐시, XRP,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헤데라, 테조스, 체인링크, 아발란체, 앱토스, 라이트코인, 폴카닷, 이런 코인들이 상품으로 발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인가 라고 보면은, 리플이 SEC와 소송으로서 리플이 시총 2로 있던 코인이지만은 그 자리를 뺏기고 9년 가까운 상승의 억제가 있었습니다. 리플 차트 보면은 2017년 이때 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2025년이 돼서 그 5,000에 가까운 그 위치를 되찾았고, 그 5,000을 뚫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내려와서 지금 2,00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C와 소송이 끝나고 이런 악재가 종료가 되고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 가치가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상품으로 선택이 되면서 디지털 화폐의 위상이 높아지는 발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인들이 그러면 상품으로서 선택이 되고 증권이 아닌 걸로 결론이 되었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는 CFTC에서 이 코인들을 관할하게 되면서 규제가 유연해지게 됩니다. 이 규제가 유연해지면은 코인에서 여러 사업들을 펼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코인이 이 사업들을 펼치고 그 코인이 실제로 결제에도 사용되고 하면서 코인의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ETF 출시가 더 쉬워지게 되어서 ETF 출시가 좀 더 활성화되게 되고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 코인 시장 자체의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정말 이 기관 자금의 일정량들이 들어온다 치면은 이 피델리티에서 401k 이런 거에서 20%까지 코인을 이제 살 수 있게 세팅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막 기관 자금의 1%, 2% 이런 식으로만 코인이 들어와도 코인 가격은 막 100%, 200% 오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매우 좋은 기술이 있는 시장이지만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자체에 큰 돈들이 들어오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상품으로서 변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13F 보고서 처음에서도 보면은 이 13F 보고서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SEC의 소유 주식을 제출하는 보고서라고 했는데, SEC의 소유 주식을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코인을 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코인은 주식, 그런 증시 감시 상품이 아니라, 증시로 감시될 게 아니라 이 상품, CFTC의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FTC 상품 거래로 되게 되면은 이 10Q 보고서 여기에 적혀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13F 안 나가고 10Q 보고서로 그래도 나가니까 이게 공시는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3F 보고서의 공시 뮤가 없어지면서 이 10Q 보고서에 제출을 해야 하나, 또 다른 기사. 이 코인 상품 발표가 있었던 날 SEC에서 이 분기 실적 보고서 10Q 보고서 제출 간격이 90일 간격이었는데 180일 간격으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코인을 이런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사기 좋게 해주고 6개월간 그 매수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안 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거의 뜻은 저희가 버블 차트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기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관이 매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언론에 공개 안 되고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180일, 6개월 동안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 6개월의 매집 시간을 보낼까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13F 보고서에 미국의 대형 은행이 2025년 4분기에 코인을 매수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6년 2월에 발표됐어요. 13F 보고서를 통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ETF를 사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좀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우리나라 제약주를 공매도 하고 있었던 은행, 막 그런 걸로도 저는 처음에 알았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은행은 이미 ETF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었고, ETF 진입에서 이 상품으로서 이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13F 보고서나 이런데 ETF로 산 것들은 좀 더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이나 이럴 때 발표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먼저는 이 헤지 펀드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이제 비트마인, 그리고 일본에도 메타플랜 막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기업들이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운용을 하는 기업들을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규제의 명확성이 나오니까 더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먼저는 할 것이고, 그리고 중형 기관들, 자산운용사, 또 중소형 은행들, 지금은 대형 은행들이 이런 걸 산 것들이 나왔지만은 다른 대형 은행이 사고 있으니까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따라서 이 사업에 진행을 하려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고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모펀드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 운영하는 자산 운영사들, 패밀리 오피스들, 막 수천억, 수조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관리해주는 데서 그런 이 허가를 받아가면서 그 자산들을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월, 한 6개월간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중형기관들은 좀 더 빠르게 한 1, 2개월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대형 기관, 연기금, 보험사 이런 기관들이 이 코인을 들어오길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코인으로서 이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보험사들에 대한 기사들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401k, 피델리티에서 한 401k 연기금 이런 거에서 비트코인을 20%까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연금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좀 중형 기관들보다 더 늦게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형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가격은 천차만별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대형 기관들에서는 한번 사면 계속 모아가지 연기금이 쉽게 팔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대형 기관들이 한 4, 6개월 정도 걸려서 또 들어온다 치면은 지금 6개월간은 이 다음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자맹기가 지나고 이륙을 준비, 자맹기에 아직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륙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언론 주목기를 지나 있는 겁니다. 6개월. 지금 시점이 뭐 한 여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조정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는 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살짝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관들은 10월부터 3분기부터 내려왔으니까 비트코인이 골드만삭스가 이 하락 기간 중에 매수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여기가 6개월이든 한 여기서 여기가 6개월이든 이런 큰 기관들의 지금 투자 시기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사더라 뭐 또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도 사고 있죠. 샀죠. 테슬라에서 샀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개미들이 열광하면서 타고 있는데 어떤 패밀리 오피스, 막 부자 그런 데서 또 샀더라 하면서 또 열광을 하고 이미 여기서 이제 대형 기관들이 사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열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6개월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2개월 정도 흐르고 나면 고점을 찍어 있고 12개월 여기가 딱 12개월은 아닐 거고 한 12개월 있다가 또 내년 어느 시점까지 가면서 또 올라가는 기간들이 있겠죠. 코인의 호재가 터지고 하면서 이런 상승의 시기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이 뭐 살짝 이 부분이라 해도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라 해도 기관들의 유입으로서 상승이 있을 거거든요. 왜 올라갈까라는 느낌. 많이 내렸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별 호재가 없이 이런 상승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승기에서도 바닥 찍었으니까 삼성전자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공포를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살짝 팔았다가 올라가서 20만원 갔죠. 그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개월 저희 매집 기간 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6개월일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정말 이 비트코인도 많은 조정이 있었고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그 알트코인들도 이제 정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가들을 SEC에서 내려준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개월의 기간 정말 이 암호화폐를 매수해 나가신다면은 정말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품 사이클들이 흘러가듯이 저도 이전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할 때 저도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때 비트코인을 한 1억 원치 샀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투자를 이어갔고 23년, 24년 흘러가면서 1억이었던 돈이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더 높은 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던 돈들이 지금 이제 아까도 봤듯이 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올라갔던 게 절반 이상 빠졌죠. 빠지고 또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활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이 엄청난 공포가 지나가고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천만 원에서 투자를 해봤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현명한 투자 기간에 가깝다. 그리고 기간이 들어오기 좋아하는 시기에 가깝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리치아트 방송을 봐주면서 함께 이 낮아진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함께 올라가서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처음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경제 상식들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저의 분석들 또한 함께 공유를 해나갈 겁니다. 정말 투자를 해보지 못하고 투자를 했으나 실패만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봐가면서 정말 이 저렴한 가격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저 고점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방송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